그런 저도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사실은 다 마감됐더라고요. 이런 강의가 쉽지는 않은데, 물론 저도 뭐 지금 시간 이렇게 강의하고 왔습니다만은 물론 다 이제 시간까지 된다면 우리 삶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웰다이언 투자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제 그 죽음 준비 교육, 외국에는 사회전부터 이게 됐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아까 정현태 교수님이 이제 영국에 좋은 카페 얘기했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아시아권에서도,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준비교육이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지금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많이 늦었다, 이거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공론화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 뒷전에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죽음 교육 치는 조례가 2021년에 코로나로 항상 코로나 체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됐고, 또 오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을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본인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게 일반인들도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한테도 좀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또 좀 이해교육 조례를 좀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가 이제 특별 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어떤 제도들이 있으면 먼저 선점해가지고 앞서 나간다면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제 제가 철학과를 이제 올 2월 말에 퇴직해가지고 3월부터는 명예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정현태 교수님 강의를 전 차례 들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또 공동으로 세미나도 하고, 이런 토론도 하고, 연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와서 또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죠. 이제 아마 참석하셔가지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또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이제 봤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처음 듣는 얘기다 라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 자신이 또 이렇게 암 투병을 이제 하고 계시고 하니까 더욱더 아마 진실된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얘기가 이제 물론 의사이고 또 과학자이시지만 상당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철학 교수이지만 상당히 좀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아니 이제 참 강렬한 어떤 얘기들을 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완화된 얘기를 풀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 또 원계 주제는 이제 왜 필요한가. 아마 그걸 몰라서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이런 어떤 웰다이나 과정을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수업 마치고 또 시간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끼리도 많은 어떤 질문들을 또 빌려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서로, 그야말로 아까 줌 카페에서 줌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듯이,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반대되는 게 이제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제 생사. 사실은 죽음 얘기를 하는 것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하게 생각해보지 않고서는 삶을,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들을 또 한번 바꿔보시고요. 또 죽음에 대한 견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죽음이 문이냐, 격이냐, 이런 질문을 늘 이제 하게 되고, 서로 그냥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라고 생각할 때의 어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또 별이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일 텐데, 어느 쪽이든 죽음 위에 삶이 있든 또 삶이 없든 이건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죽음 준비 교육 이런 얘기 사실은 이게 너무 딱딱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진짜 이게 참 아주 특이한 자연 현상이에요. 이런 생사, 삶과 죽음, 50대 50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고, 비생명인 물질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공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생명이 살아가는 어떤 이 곳이,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찾아봐야 될 거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구 말고는 없습니다. 또, 지구에서도, 이 생명이 탄생된 게 그렇게 처음부터 지구가 탄생해서 생명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번 우리가 깊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참으로 생명은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지인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 이 떠나보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게 이제 비도수가 많으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제 자신의 삶에 좀 어렸을 때 좀 가까이 가 있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주 친한 친구가 또 목숨을 잃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던 동료 선생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좋은 분들을 일찍 떠나 보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늘 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늘 우리 가까이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이제 소박한 마음,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는 일찍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살아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다 부모님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직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깊이 이제 인식한다면 우리 현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다르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또 내지는 불치병, 난치병 그걸 인해 가지고 늘 주변에 좀 가까이 자기 자신이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쟁, 특히 요사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남북 분단되다 보니까 상당히 늘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들이 또 있고,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시행을 당합니다. 대규모로. 그렇죠. 한국전쟁이 그랬고, 4.3 사건이 그랬고, 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부담으로 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육해공 다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대규모 수백 명씩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늘 이런 일이 가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들이 많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당면했을 때 그 힘든 과정을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 있다면 그래도 그 파도가 좀 크지 않을 텐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이런 것을 당하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힘든 여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또 YB 이런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만의 번역은 5분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공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행히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요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어떤 경우들도 있으니까 갔는데 의사가 딱 하는 소리가 당신 5분 남았습니다. 뭔 소리? 당신은 아주 특이한 아주 희귀한 자녀인데 당신 살 시간도 아니에요. 살충 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잘못된 게 아니냐. 뭐가 잘못된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어디 좀 아파서 갔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5분 남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좀 재미있게 무거운 얘기지만 코믹하게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당신 시험프로 이렇게 5년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어떤 충격을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정도 하고 또 불안도 하고 하다 되면 지금 이제 좀 수용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건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를 라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찾아본다면 동영상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자연 순형을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병장수 해가지고, 100cc 하는데, 그렇게 간다면야, 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죽음을 이제 숙면하게 되는 어떤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가 됐든, 어떤 그런 사를 하게 되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봐요. 당신은 암에 걸려서,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암에 걸려서 시한부로 3년, 5년, 6개월, 1년, 이때 1년 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좋은가. 또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죽는 줄 모르게 그냥 심장마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딱 죽는 게 좋은가. 그런가. 옆에 사람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대체로는 후자쪽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 고통 없이 죽는 줄도 모르게 두려움 없이 이게 가는 게 소원이다라는 사람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준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런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그렇죠? 내 자신의 준비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스쳐 떠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본다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아까 이제 강의에서 나왔듯이 내가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야 되고,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 되고, 또 사과라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원래 갑자기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중준비 교육을 얘기할 때는 후자가 아닌 전자, 돌연사가 아닌 예고사가 그래도 낫죠. 사실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 언제 딱 못 박아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 예고사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죽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봤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아무튼 홍원기 씨 20살 된 이제 소아 졸업승을 해가지고 시한부 16살까지밖에 못 산다 라는 어떤 이 노화 속도가 보통 사람이 7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10살 되면 이 사람은 벌써 70살이 된 거라고. 지금 20살 되면 100살이 넘은 거죠, 이제. 근데, 어떻게 이제 인간극장에 나올 때는 20살이 돼가지고, 17살, 16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는데, 20살에서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걸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진짜, 이분이야말로, 또 이분 가족들이야말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죠. 오늘밖에 없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한없이 살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지금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만 있는 삶.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진짜 내 삶이 꽉 찬 삶이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이제. 그래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많이 얘기하는데 죽지 않는 사람 없고 또 아까 육해공 얘기했듯이 또 뭐 장소도 정해진 게 아니고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생각이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이제 회피하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죽음 얘기를 처음 한 게 제가 1999년에 내려왔더니 2000년에 그때 40대 초반인데 노인대학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저는 그때 서울에서 와서 얼마 안 된 때이기 때문에 그때 배운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40대 초반에 어른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한다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냐 싶을 정도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만 65세가 돼가지고 노인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간 이제 중요한 거는 죽음 얘기하는 것은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걸 해야 되는 건가, 또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한테 해야 되는 건가, 오히려 그런 분한테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가 내 자신의 죽음도 그렇고 주변 부모님이든 형제든 편안하게 이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려생물들 제가 우리 애가 지금 이제 30대가 됐는데 그놈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병아리를 키다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40대 초반이었는데 아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몰라도 돼.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천천히 알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면서 이제 애한테 설명할 길도 없었고, 애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피하기를 피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애들도 어쩌면 동식물 키우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죽음을 맞이하는 걸 목격하게 되고, 또 어린애가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친구처럼 홍원기 씨처럼 또 어린 시절부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으면 나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이런 교육을 사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나이의 순서는 없지만 나이에 따르는 또 지식의 정도에 따르는 그 눈높이에 맞춘 또 죽음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분들 이제 연령대를 이렇게 봤더니 다양하더라고요.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쭉 이렇게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조금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않을까 교육에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중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다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고, 아파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장례치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것도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또 장례식장에서 또 보내드려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음하고 상당히 거리가 죽음 따로 삶 따로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분리될 수 없는 건데 그런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옛날보다도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중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교육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현대국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하지 말고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가까이 있는 이게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만각하려고 잊어버리려고 덮으려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영국 데스 카페, 죽음 카페에서처럼 정면 돌파해서 이걸 풀어갔을 때 죽음의 질도 높아지고 죽음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저는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은 비례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제 삶의 질이 상당히 낮다고 그러거든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 경제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또 행복지수 이게 많이 이제 낮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물질적인 어떤 지나친 어떤 경쟁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또 뭐가 의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다 보면 조금 우리의 어떤 지금의 삶의 방식도 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추구하고 있는 어떤 지향,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해서 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부정하고 금기시하고 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또 공론화하고 또 사적인 문제로 쉽게 아니고 또 이게 따로 어디 평가만 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비밀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하늘에 나와가지고 아주 좀 누구나가 듣고 누구나가 또 거기에 질문도 하고 누구나가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풍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우리가 준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의 무게와 죽음의 무게는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네가 삶을 우습게 하면 죽음도 우습게 하고 또 죽음을 우습게 하면 삶도 또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 정치 풍조가 있다 보면 삶과 죽음이 다 경치되고 또 이게 벽이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한 번 온 것인데 그걸 참 귀한 그런 기간인데 또 그런 순간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웰다잉 지도자 과정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웰빙 기자의 지도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가치 있는 삶,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요게 조금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추궁이 잘 몰라요. 뭐 주고받자는 사람들도 많이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잖아요. 이제 인간 체험도 소개하고 또 뭐 여러 경우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나왔습니다만 누구나가 다 그렇게 경험하는 건가? 또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건가? 또 내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들이 사실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던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그때까지는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임차 체험도 그 전현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천주교를 믿는 분과 기독교를 믿는 분과 불교를 믿는 분과 또 이제 그냥 우리 이제 무속을 믿는 분과 다 다른 체험을 해. 똑같은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한 번쯤은 또 뭐 발버릇을 따라가는 거는 또 같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조차도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관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나는 이런 입장이다. 근데 이제 예다행 여러분 지도자가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런 교육을 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라. 교육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또 믿는 바가 다르다고 한다면 너 생각 잘못했어. 내 생각 그거 맞아? 가야 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게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뭐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가지고 또 새롭게 하는 지식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리가 있다 생각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고 좀 다양한 관점을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다행 관심 받는 분 중에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인데 죽음을 왜 기억해야 될까? 그거 참 우울한 것이고 좀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현재 삶이 더 중요하고 아프고 그런데 왜 나하고 아주 거리가 먼 그거를 늘 기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죠.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죠. 그럴 때 진짜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했다시피 이제 미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마음의 자세, 준비 또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삶을 진짜 여한 없이 후회 없이 참을 잘 살면 죽을 때도 이제 참 마음 편히 죽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사소한 것에 작다한 것에 내 인생을 소개했다면 죽는 순간에 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너가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아무리 네가 잘 나갈 때도, 아무리 네가 못 나갈 때도, 재산도 그렇고 명예로도 그렇고 또 이 외모로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항상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늘 이제 나이 든 입장에서 얘기할 때 너 젊어 봤냐? 너 젊어 봤냐? 아니고 너 늙어 봤냐? 젊어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나 나이 든과 죽음과는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니타스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 찾아봤더니 이제 구약의 근도서의 1장 2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로 진리죠. 진짜 진리예요, 이제. 근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다면 모든 게 다 우리가 허무주의로 빠진 것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칫 생각하면 허무주의, 비관주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삼법인 얘기를 합니다. 삼법인. 세 가지 진리.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렇죠? 그게 무상이라는 뜻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한 건 없다라는 뜻이죠. 영원한 건 없다. 그리고 고정불변한 나라는 게 없고 또 이 마이크도 고정불변한 마이크라는 것도 언젠간 정도인데 또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인연 조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실체를 놓고 봤을 때 자체적인 거 내지는 또 이거는 변치 않은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이거에 이제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또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 이게 소멸됐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애달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난 이거를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버릴 거 버린다면은 삶 자체가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내 삶 자체가 평온해지고 편안해진다. 이걸 이제 이 불교에서 하는 어떤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것은 영원한 건 없다는 건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봤듯이 바니타스 이제 17세기, 16세기 때 18세기 요쯤에 이제 보통 17세기 때인데 이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림입니다. 여기는 또 해골바가지가 나와요. 해골바가지가 나오고 옆에는 우리 영화를 뜻하는 뭐 금관도 나오고 또 아름다움을 뜻하는 꽃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들 자체가 영원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단 한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벽에다가 이걸 걸어놓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제 수없는 일인데 거기서는 이 바니타스 정문화를 이제 걸어놨단 말이죠. 걸어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유한하다. 항상 잊지 말아라.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이게 영원히 나한테 돈을 많을 것처럼 내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처럼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영원히 내가 그 권력을 유지할 것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렇게 그림으로써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아까 헛되고 헛되지 뭐 거기 헛되라 할 때 그처럼 허무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건 아까 그 인간극장에 나왔던 우리 그 홍원기님처럼 그거는 내일 없이 오늘만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까 바니타스 인물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해라. 진짜 소중한 걸 찾아라. 진짜 너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해야 될 걸 찾아라. 그걸 하고 또 그걸 이루면서 산다면 너 삶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쭉 15강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오늘이 만약에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한다면 나는 뭘 할 건가? 무슨 생각을 할 건가? 무슨 말을 할 건가? 내 자신한테 또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가족한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참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숙제를 많이 자주 냅니다. 해보면 많이들 달라지더라고요. 적어도 그 날만큼, 그 순간만큼, 그 일주일만큼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진짜, 이건 아무리 백세 하지만 백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백세 한다면, 또 백세 산다 한들, 또, 지금처럼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별 다를 바가 없을 텐데, 획기적인 그런 전환, 얘기가 돼가지고, 진짜 참 잘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낀다면 삶이 좀 달라지겠죠. 네, 너무나 소중한 생명인데, 깜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게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일부러 희생해가지고 까맣게 칠해놨습니다.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은 한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런 파란색도 있고 별별 다 있는데,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 참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 세상에 참 곤란한 질문인데, 적어도 이제 과학적으로만 본다면 아무도 없었어요. 빛도 물질도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우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제 빅뱅이고, 또 doktor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창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우주가 탄생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삶을 찾아보십시오. 또 얘들은 죽음을 찾아보십시오. 사를 찾아보십시오. 신영이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생도 있고 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름이 생겨났다 구름이 없어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그 생과 사는 분리된 게 아니고 생이 사로 되고 사가 생으로 되는 어떤 끊임없는 이 순환 크게 보면 순환 과정이겠죠. 변화 과정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별들이 있는데 별이 탄생하기도 하고 별이 나중에 유지되다가 붕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성운으로 되기도 하고 가스로 되기도 하고 또 가스가 다시 뭉쳐가지고 별로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느 걸 생이라고 하고 어느 걸 사라고 하냐 공존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본다면 생이고 어느 지점에는 사일 뿐이지 생과 사가 바로 분리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왜 소중한 생명을 얘기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 우주가 이제 유한하냐 무한하냐 했을 때 지금도 사실은 팽창하고 있지만 유한하다 그래요. 무한한 건 아니고 유한한데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은하계에 살고 있는데 이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또 이렇게 많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은하계 하나하나마다 또 수없이 많은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어요. 화성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태양계 안에 또 우리 지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지구를 놓고 본다면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한 티끌처럼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티끌처럼 작게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오늘 다운받아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 또 점 하나 보여요? 저게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1977년에 보이저 1호가 이제 발사돼가지고 태양계 탐사를 하고 지금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정도 또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지니까 지구가 저렇게 작게 보인답니다. 60억 킬로미터. 근데 지금은 이제 250억 킬로미터 날아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서는 지구가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2025년이니까 90년에 그 정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속에 살면서 아웅야웅 가졌느니 안 가졌느니 힘이 있니 없니 하면서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생명이라고 했을 때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저거 말고 다른 데는 생명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참으로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건가. 근데 생명은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특별하지만 특히 더더군다나 나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은 더욱더 존귀한 겁니다. 더욱더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진도 여러분들 하고 좀 다른 게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거북이를 키워요. 일부러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길거리 누가 버려진 거북이를 주워다가 이제 상당히 가져왔어요. 근데 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 아침에 고개를 삐쭉 물 밖으로 내놓은 거를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맹비우목이라는 말을 하는데 늙는 거북이가 다른 헤엄쳐 다니다가 나무 판때기를 만납니다. 나무 판때기를 만나는데 여러분들 뒤에 이제 나왔듯이 이 거북이 머리가 빼쪽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에 구멍 뚫린 게 있어요. 꼭 머리가 나올 정도의 구멍 뚫린 게 있는데 그 머리 삐쪽 갈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대단하게 이거는 확률이 낮죠. 진짜 엄청난 이게 귀한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 맹등목이라고 하는데 등목 거북이가 바닷가를 헤엄친다가 나무 판때기에서 고개를 삐쭉 내는 확률은 바로 벌써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확률, 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확률 이런 걸 생각해본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은 거예요. 훨씬 더 그보다 더 작은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수고하고 잘 살아야 될 겁니까? 다시 얻기 힘든 기회인데,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시작하고요. 아까 이제 공간적으로 봤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우주는 이제 138억 년 됐다고 그럽니다. 대충 150억 년 이렇게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긴 기간이어서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에 조금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150억 년, 138억 년을 1년으로 압축해보자. 1년으로 하면. 우주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를 1년이라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런 시간이 되는데요. 1년 중에 우리 인생, 우리 삶은 0.2초예요, 0.2초. 0.2초. 1초도 아니에요, 1초도 아니에요. 0.2초. 예, 0.2초예요. 얼마나, 아까 우주 공간 속에서 한 점에도 불과하다, 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했지만, 시간적으로 봐도 순간도 아닌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공 기대승이라는 분이 저 전라도에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이황 선생, 1,000원짜리 돈에 나오는 이황 선생하고 하는 이제 토론도 걸렸던 이 철학자, 유학자이신데, 이분 이제 묘소에 갔더니 요 비석에 요게 써있더라고요. 화코 비기야 10년만 할까가는 100년이 못되어 무덤 위에 밭을 가니 하물며 여러 문장이가 일렀자 말이요 했는데 신현군이 민하나시게 어디 장군이다 정치가다라고 하는데 아주 권력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도 결국은 이 사람 또 아니까 그 위에 같이 간다. 요즘도 우리 이제 부정부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나폴레옹 화장 말하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됐던 것도 다 같이 되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어 선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 중도다. 도시몽은 도대체 이것이 꿈이구나. 꿈속에 우리가 사는 이게 꿈속에 사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호련히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들으라는 거죠. 천방고 영웅을 구멍산이 있거든요. 우리 문장 쓸 때 없다. 항상 배우면은 부귀 문장을 했을 때 부귀는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문장은 죽은 다음에 남기는 거예요. 뭐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좋은 책들 노벨상을 타면 좋은 문장을 남기면 그 사람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끝에 있으리고 바람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짧은 삶 잘 살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나갑시다. 그렇지만 이 그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한번 봐보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도 또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또 부모님이 계실 거야. 저희 아버님이 참 옛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나로부터 계속 들어가면 맨 처음 생명하고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생명도 또 맨 처음에 또 뭔가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시작이 언젠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우주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과. 그래서 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만큼 길고 또 우주의 역사만큼 길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만 65세다 하면 만 65세가 아니고 우리 나이는 똑같습니다. 우주의 역사입니다. 요 그림이 하도 좋아가지고 우리 물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들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또 하나하나가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물방울을 가만히 보면 요 물방울 안에 모든 물방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요 물방울 안에 모든 물방울이 다 들어가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입니다. 근데 다른 우주 속에 방울들이 다 들어오고 이 우주가 다 들어오고 모든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라는 것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고 이 모든 개개인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봐보면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또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모든 거고 또 많은 게 곧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티끌 하나하나 속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 한 방울의 물 속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있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다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산다는 게 바람 앞에 등불이다. 끝에 이슬이다. 0.2초에 불과하다. 순간에 불과하다. 라고 했지만 그리고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한 정도, 한 티끌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우주의 역사와 온 우주의 무게를 나는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가벼운 게 아니고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우주 역사에 대한 한순간에 불과하고 내 몸은 우주 크기에 대한 한 점에도 미칠지 몰라지만 내 안에는 우주 역사와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게 이 삶인데 이 삶을 그걸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우리 삶 자체가 소중하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참 소중하다라고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면 우리 죽음에 대한 견해들이 벽이냐 문이냐 이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죽으면 끝이다. 그건 끝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는 벽이고 하나는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 정현철 교수는 다 문이다. 이 세상이고 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경우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종교적인 입장으로 가면 이걸 다 사후 생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종교 역시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사후의 삶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또 사후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불교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죽음 위의 삶, 윤회 이걸 인정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는 정도에 따라 또 눈 높이에 따라 가지고 대답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자기 업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윤회 전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게 보통이죠. 그렇지만 또 불교 스님들 중에도 그런 건 아니다. 불교 학자들 중에도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이냐? 했을 때 사실 듣고 보면 같은 말인데 다 듣기 전에는 다른 말로 이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사후생이 없다. 죽으면 이걸로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보통은 그럴 경우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빠지겠죠. 근데 우리 산다라고 하는 게 이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죽음의 끝이다라고 해버리면 상당한 부분이 거기서 이제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니타스 정물라가 됐든 메멘토 모리가 됐든 죽음을 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너희 유한함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늘 했더니 바로 유한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더 의미가 있다.
이 삶이 이걸 끝이기 때문에 이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무한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해요. 다음 생이 또 있다면 다음 생이 달라면 되지 뭐. 대충 살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그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비드라는 분이 이제 그린 건데 가운데 이 손가락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제자가 뭐 플라톤도 있고 뭐 플론 이제 세노폰도 있고 이런데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스승은 당당하게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죽어봤냐? 죽으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렇게 말하라.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또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영혼 분별을 생각하고 또 죽은 다음에 더 멋진 세상,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다 이제 금기시하고 피하고 죽음을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너를 오히려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마다할 게 어디겠느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소크라테스도 그런 생각을 일반 대중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우리는 죽은 다음 세상을 알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나쁘다는 주장은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가장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전에는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알 수 있다. 근데 이 칸트라는 사람한테 와서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냐 없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신이 있냐 없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가 생각할 때는 그건 단순히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다.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이건 믿음의 문제지 아닌지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분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있어야 된다. 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하늘에 없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제 좀 종교적인 얘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제 주변에 이제 철학 가르치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요. 선생님, 무슨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제가 역으로 묻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지금도 매일 카톡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막 신자랑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도덕을 무시하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없는 대로 살아갈까? 그럼에도 그걸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신이 없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은 이제 영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사실은 인과응보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게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다 거꾸로라. 이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세상 아니고 다음 세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상을 쓰면은 나가 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다음 세상 가서 과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세상에 없고 이 세상만 있다 하면 그게 불공평한 게 돼버리니까 인과가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삼세의 인과를 생각해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영혼만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냐? 근데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신이 있어가지고 딱 내려다 보면서 저놈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걸 평가를 해야만이 내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평가자가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칸트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어야 된다. 요청하는 거죠. 아마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될 만합니다. 이제. 예. 한국학 분에 대한 그 이해 부분도 한번 가보면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죽음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안 들어도 될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를 떠나가지고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죠. 이 세상 밖에 있는 건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크게 다 변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건 없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수가 나온 거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영원한 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영원한 게 없다고 했는데 영원한 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뭐 어떤 사태가 나올 것인가. 변치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변치 않는 생명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본다면. 만약에 영원한 게 있다면 그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 저기 다이아몬드 하나 박아놨습니다. 다이아몬드. 저놈이 이제 적어도 생명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보다 오래 운영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제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과로 인해 가지고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저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저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기 영원에 기한하면 우리 저놈도 아마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무슨 꽃이에요? 예? 이 꽃이 저기 황금꽃이 이렇게 침에 피는 순간에 이렇게 또 허옇게 되지만 오후 되면 이렇게 또 분홍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꽃인데 저게 참 아름답게 더 보이는 이유는 빨리 변한다라는 데서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살아있는 건 다 변하는데 우리가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건 변화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수교육이니까 왜 이런 교육을 할까? 그때 처음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하자 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에피쿠로스라는 분이 물론자예요. 또 쾌락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쾌락주의자도 구체적 물질적 쾌락주의자가 아니고 정신적 쾌락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죽음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한 얘기를 해요. 죽음이 두려우냐?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고 또 죽은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걸 인식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죽은 그 순간 그럼 그냥 찰나적인 순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그 순간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말을 듣고 보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게 왜냐? 시간을 인식하는 역사적인 존재거든요. 현재를 생각하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고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생각한다면야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야 미래가 뭐가 두렵고 과거가 뭐가 후회가 되겠어요? 늘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그때 이제 이분들 참 우리가 죽음 웰라잉의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죽음하면 웰라잉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베리라잉이 되거든요. 안 좋은 죽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대형사고가 나고 또 착하게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한 또 듣는 뉴스로 듣는 이 모든 죽음들이 다 안 좋은 죽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거 아닌가를 생각하니까 참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
김수환 수기경이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어령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참 우리가 스폰 이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제 돌아가신 걸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고 더 편해지고 죽음이 뭐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예.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근데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조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심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의 정리도 한번 해보고 또 주변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 이제 그런 얘기도 진짜 아까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핸드폰 비밀번호도 진짜 아니라 남편한테 또 부인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이렇게 또 알려주고 통장 비밀번호도 좀 알려주는 것이고 좀 정리를 가끔씩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아까 이제 인간극장에 나왔던 김원기 님의 그분은 이제 참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걸 보니까 버킷리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하겠지 하지만 내일이 없다 생각한다면 오늘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늘 이제 준비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은 여한 없이 후회 없이 그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버킷리스트 그 자체가 또 언젠가는 하겠지가 아니고 그거 자체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바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근데 우리 참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죽음에 대한 태도들은 관점들은 다 다르니까 종교마다 다 다르고 또 자기 믿음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또 그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았나 죽는 후손까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죽음까지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겠지만 그런 모습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어떤 모습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 죽음에 대한 관점, 죽음에 대한 어떤 견해 이것들이 그 삶의 마지막을 잘 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바로 그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충실하게 싸우는 그 순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또 우리가 삶의 완성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로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단히 지도자 과정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될 텐데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벽이 지금 높은 편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물면서 아주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하고 묻고 싶은 얘기를 하고 묻고 싶은 얘기를 물으면서 자기의 어떤 궁금증도 좀 해결해가는 그런 이제 공론화, 죽음에 대한 어떤 공론화, 죽음에 대한 담론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순간 또 하루하루 삶 자체가 힘겹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만큼 힘겹게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데레다 수녀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우리 누굽니까? 죽음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삶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죽음의 삶의 어떤 절정, 완성인 것이겠죠, 이제. 근데 이게 결국 육체적으로는 한이 허물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그걸 이제 완성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내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고 싶은가? 아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굿바이. 네, 잘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진짜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무슨 생각을 한마디를 남기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삶이 많이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가능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다를 것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의 내 삶을 올곧게 산다면 다음 세상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올해와 내년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학교 다닐 때와 졸업한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을 잘 살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잘할 게 아니고 올해부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을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음 세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 뭐 바람이기도 하고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믿음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음 세상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유치원부터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 석사, 박사 이렇게 하면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졸업했는데 갑자기 박사를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는가에 따라서 다음 수준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믿음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다음 세상에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근데 없다 하더라도 내 삶의 의미는 더 줄어든다고 보지 않거든요. 현재를 충실히 산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불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뭐 무신론자든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른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 따라서 죽음관이 달라질 것이고 또 그 믿음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이 또 달라질 것이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 이런 선생님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예, 좀 훌륭한 분이십니다. 머리도 아주 참 탁월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암을 보통 사람 저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암 걸렸다면 암과 투병을 하죠. 여러 가지 암과 싸우는데 암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암과 친구가 된다라는 삶을 이제 사셨던 그만큼 참 영적으로든 이렇게 초탈한 어떤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생과 사는 그야말로 공존하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 없이 사도 없고 사 없이 생도 없다. 이렇게 보면 생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맨 밑에 있는 얘기예요. 농밀한 삶을 많이 얘기해요. 찐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분은 직접 하신 얘기인데 어떤 제자를 만난다, 어떤 지인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도 또 볼 거다 생각하면 그냥 뭐 대충 인사를 하겠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하면서 인사를 하겠어요. 그런 이제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이제 그 시한부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또 내년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 또 참 아름다운 어떤 작약이 피었고 모란이 피었고 또 벚꽃과 개나리가 피었다면 또 풀꽃이 피었다면 내년에 또 볼 수 있다면야 뭐 괜찮겠지만 이게 내가 맡을 수 있는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겠어요. 그래서 이 유한한 삶을 진짜 농밀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생각이셨죠. 거의 뭐 결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현재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생각과 더불어 아까 얘기합니다. 밤이 기억다 하는 낮에 열심히 살면 된다. 내일이 기억다 생각하면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된다. 졸업 후가 두렵다라고 한다면 졸업하기 전에 학생 시절을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니까
사후의 삶이 두렵다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 살아가는 걸 열심히 살면 된다. 하고 그렇다는 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이런 거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부처님이, 하느님이, 또 무슨 뭐 요왕님이, 뭐 염라대왕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가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받을 만큼 받고 또 잘한 만큼 칭찬받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 저기 정현찬 선생님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머슨 얘기. 에머슨 성공인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갈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산다는 게 뭘까?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어떤 게 잘 사는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한 인생에 살고 한 일에 누워도 각자의 삶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재산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또 정리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다 쓰고 가려도 돼요. 그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제 생각한다면 그 얘기는 해요. 제이스카몽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거동을 못할 상황이면 이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복귀를 끊겠다. 스콜 여린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건 저희 집사람도 동의를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우리 형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내가 산다. 그때 내가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기 실존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나 지금 생존에 있는 나는 나하고 정신, 영혼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었을 때 아까 금사체험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영혼이 분리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그럼 그게 육신하고 영혼하고 같이 있는 건데 그게 분리가 되면 그 정체성도 같이 해체가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영혼이 정체성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 죽어있는 육신이 따라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선생님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참 궁금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인사처럼 얘기도 있고 뭐 사자와의 어떤 교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건수 사례들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일반화시키기에는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가능하다 저도 이제 인사체험 한 분을 만나서 우연하게 식당에서 봤더니 자기 죽었다 깨어났대요. 그건 이제 불교신자래요. 그랬더니 여기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다가 또 너는 아직 목표가 안 됐다 해서 문 안 열어주니까 또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분 같은 이제 수술하다가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래서 죽었다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수술해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성탄을 하다가 근데 그분은 확실하게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인성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으로 진짜 있었던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현재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걸 반영시켜서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것도 해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고 죽은 몸과 마음이 두 개로 돼 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원론자라고 그러거든요. 나라가 하는 존재는 나의 몸과 나의 영혼 두 가지가 있어서 나를 만드는 거다. 죽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몸은 썩어 문드러질 수 없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남는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이론론자들이 또 있어요. 그 모를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론론자들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은 하나지 둘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몸이 있으니까 뇌가 살아 있으니까 생각도 하는 것이고 의식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도 있는 것이 뇌가 사라지면 내 몸이 사라지면 그것도 역시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다. 그 기능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물리주의자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몸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기능에서 나온 것이지 그게 별도로 또 따로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여러 입장들이 있어가지고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이거를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말이 나한테 더 설득력 있다고 믿는다 하면 그 말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아니야 난 저보다 이게 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이걸 또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조금 더 공부들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